이번 주 우리 시장이 보면 사실 미국 증시의 폭락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도 간밤에 다행인 것은 이 폭락은 면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 개입과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어느 정도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 뭐 그동안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제 본다면은 이번 주는 미국 시장이 아니고 한국 시장이 대래 세계 증시에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미국 증시도 좀 아시다시피 이제 천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은 낙폭을 좀 많이 줄여놨습니다. 나스닥은 오히려 이제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죠. 다우는 이제 물론 이제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마이너스 1.39%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 저점 대비하면은 상당 부분 많이 이제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늘 저가가 약 한 8,200포인트까지 내려왔었거든요. 네. 정확하게 8,200 아마 64포인트일 거예요. 그다음 8,264. 그다음에 뭐 나스닥 다우도 마찬가지죠. 장중에 24,600까지 내려왔었거든요. 물론 이제 반등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고점 이제 다우가 이제 한 그 29,500포인트, 약 29,500포인트까지 갔다 왔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한 9,800포인트 약 그렇게 본다면 주간 대비해서 약 한 12% 정도 이제 급락했다. 이 정도 수치라는 거는 우리가 그 리먼 사태 이후 주간 급락으로 본다면은 리먼 사태 이후 최대 하락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그나마 장막판 낙폭을 만회한 것이 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이제 뭐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제 연준이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3월에서 이제 6월 사이 금리 인하 발언 가능성 인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좀 이제 상황을 이제 지켜봐가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자 주가는 이제 서서히 이제 낙폭을 이제 줄여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특히 이제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코로나19 여파를 받지 않을 수 없겠죠. 거의 뭐 폭락 수준인데요. 약 한 5%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약 한 배럴당 WTI 기준으로 해서 44.76달러. 일주일 내에 지금 국제 유가가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약 한 배럴당 53달러였거든요. 지금 44달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15%, 약 한 15% 이상 급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도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유럽 증시 뭐 아시다시피 유럽 3대 지수라는 거는 이제 프랑스 이제 깼고 다우 닥스, 그다음에 영국 FTSE 이거 이제 3% 이상 가까이 이제 폭락을 했었고요.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더 이상의 폭락은 없다 하더라도요. 네. 당분간은 쉽게 주가가 급반등하기는 좀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냐. 물론 단기적인 언악 정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코로나19의 어떤 확산 속도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WHO에서도 이제 세계 보건기구죠. 네. 죄송합니다. 세계 보건기구인데 거기서 이제 패데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행병, 세계 유행병으로 번지지 않겠냐. 심지어 뭐 어떤 학자들은 뭐 이게 올 여름까지 뭐 40에서 뭐 한 60% 전 세계 인구가 감염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패데믹, 세계적인 이제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코로나19가 언제 조기에 좀 잦아드냐에 따라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좀 상당히 많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죠. 피할 수 없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3조 가까이 이제 순매도를 했습니다. 네. 매도한 걸 보면은 뭐 주로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시총 상위 종목들 대한민국
그 시총 약 한 3%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하고 이제 SK하이닉스를 연속 5일 순매도 굉장히 큰 수량인데요. 큰 수량, 큰 금액인데 지금 현재까지 약 한 3조 가까이 되는 거. 물론 이제 여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포함된 건 아니지만 네. 전반적으로 약 한 3조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고 환율이 좀 보니까 예상외로 환율이 크게 급등하지는 않았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1,213원 정도? 네. 최근에 1,220원까지 갔거든요. 오히려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환율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러면 외국인 매도세가 좀 멈춰야 되는데 그게 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퀘스천 마크다. 제가 봤을 때는 좀 공매도 세력의 어떤 적극적인 개입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월말 되면 대개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좀 풀거든요. 네. 통화 완화 정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달러 가치가 좀 하락이 되면서 우리 오히려 우리 원화 가치가 좀 상승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코로나19가 현재 1분기 실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게 굉장히 관심사거든요. 네. 지금 지금 뭐 정부에서도 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저조할 것이다. 지금 뭐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추경이 약 뭐 한 20조 뭐 심지어 ABB까지 포함하면 뭐 30조 넘게 뭐 조기 집행할 거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진다면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2분기 실적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이 원래는 좀 좋아지지 않겠냐. 전분기 대비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좀 좋아지지. 그런 기대는 조금 우리가 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 1월 대비해서 거의 한 100%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 조정받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에요. 개인들이 아마 최근에 아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매수를 해갖고 상당 부분 많이 물렸을 겁니다. 그래서 완전 가열권에서 이제 물린 이제 경우의 수가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미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이제 손절이나 매도 시점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네. 일단 반등 시 좀 물량을 축소를 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1분기 실적에 그다지 제가 봤을 때 기대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1분기 지나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잦아들고 나서 그 이후에 뭐 추가 매수를 하든 신규 매수를 진입을 하든 그러한 전략으로 이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금리가 동결됐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금리 동결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정책 금리가 1.25%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대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를 좀 잠재우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 상당히 좀 실망스럽고 미국은 보시다시피 이제 파월이 이미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선제적으로 이제 3월이나 6월에 금리 인하 3번 정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선제적인 조금 입장을 우리 한국은행 총재께서 좀 밝혀줬으면 오히려 이제 이 뭡니까? 주식시장이라든지 네. 이런 쪽 조금 안정감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이 시간에 나오면 제가 꼭 이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제 정치 테마주죠. 정부 네. 정책주에 대한. 사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뭐 정치권도 상당히 시끄럽더라고요. 뭐 총선 연계론까지 대두되고 있던데 그 관련주들의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갈지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총선 연기론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그 여당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뭐 일단은 연기는 없다고 일단은 단언을 했고요. 뭐 그럴 가능성은 없고 그리고 20대 국회가 임기 만료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젠가요? 5월 말이거든요. 5월 29일인가 아마 30일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제가 날짜를 못 찍겠는데 그거를 이제 임기 만료 시점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늦춘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일주일이나 10일 이상 가기는 좀 힘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무한정 연장한다면 국정 공백이 생기는데 뭐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총선 이 테마주가 예상외로 이제 사실은 이제 급부상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종로 대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한교안 예비 후보라 그럽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낙연 예비 후보가 이제 종로 1번지라는 그 굉장히 종로라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치 1번지. 많은 그 대통령들이 거기를 거쳐갔지 않습니까? 윤보선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해서 그래서 거기만 나오면 이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래서 종로 대첩이라 해서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심을 받으면서 정치 테마가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고개를 들고 좀 힘을 받을 시점에 이 코로나19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오늘부터 보니까 어제 저녁부터 조금 느끼는 게 이제 모 뉴스를 제가 이제 그 뉴스 전문 방송을 이제 자주 보거든요. 보니까 이제 정치권 뉴스가 어제 저녁부터 조금씩 이제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각 당의 어떤 경선 이런 이야기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경선이 아마 각 당의 경선이 끝나는 시점이 아마 다음 주 정도, 이번 주죠. 그래서 이번 주만, 그러니까 한 3월 8일, 9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3월 10일 정도 지나면은 본격적인 아마 선거 운동으로 좀 돌입하면서 뉴스의 어떤 포커스, 물론 이제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바로 이제 정치권 뉴스로 이제 흡입이 되겠지만 당분간은 코로나19가 좀 지속된다고 봤을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선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좀 조명을 받으면서 정치 테마의 움직임이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과거에 제가 이제 데이터를 한번 봤습니다. 네. 과거의 데이터를 보니까 되게 이제 총선 테마가 언제부터 움직이는가 하면 총선 앞두고 이제 한 달 전쯤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총선이 이제 4월 15일 수요일 아닙니까? 수요일이면 빼기를 한 달 하면 이제 이제 3월 15일인데 3월 15일 정도 이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제가 봤을 때는 테마가 형성이 안 될 가능성은 거의 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90% 이상의 확률로 움직인다고 보는데 시장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관심권에 있으면 그게 테마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 여름 코로나19 관련주가 움직이듯이 시장의 뉴스를 받으니까 조명을 받으니까 정치 테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가 무슨 일각에서는 이것이 정말 이게 뭐 바르냐 틀리냐 그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정치 테마주는 순기능적으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만약에 그런 쪽에 관심이 계신 분들이라도 무작정 우리가 매매를 할 것이 아니고 실적이라든지 뭐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봐가면서 재무제표를 봐가면서 매매하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한 종목을 매매를 하실 때는 반드시 어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여론조사 결과가 있거든.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하시면은 정치 테마주가 제가 볼 때는 뭐 조만간 이제 올라올 시점이 되지 않겠냐. 늦어도 3월 15일 이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